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보면 다우 지수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거든요. 12월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12월 강세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수급 보고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미 증시 마감부터 보면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빠졌습니다. 특히 다우는 5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세일스포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 그다음 S&P 500도 올라갔는데 이제 나스닥은 두 종목 때문에 빠졌어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빠지면서 나스닥은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두 종목 약세가 나스닥만 조금 밀어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받은 건 이날 미국 PC 물가지표 나왔죠. 전년 대비는 헤드라인이 3.0, 근원은 3.5.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속도도 제법 괜찮죠. 그래서 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면 내년도에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있고 전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인은 0.05, 근원은 0.16.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0.1이 이제 예상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0으로 표기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조금 발언을 세게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다. 그리고 정점 또는 그 부근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안 할 거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고 물가 진정 안 되면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금리는 통제하기 좋은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하고 그러니까 재료 노출, 그러니까 알고 있는 호재가 노출이 됐다라는 점이 이제 동시에 가동이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기술주 쪽보다는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좀 매수세가 넘어가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됐죠. 주식시장 관련된 중요한 어떤 뉴스들도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스닥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시가 최대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러면서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골디락스 상태가 됐고 이게 이제 뭐 산타와 만나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재료들이 다 노출이 된 상태라서 12월에 뭔가 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 가지고 또 올라가긴 뭐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종목 개인기 또는 이제 기존 재료보다 조금 새로운 어떤 신상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나스닥이 올라갔던 거는 금리 인상 피크,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연착륙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근데 지금은 금리 피크다라는 거는 유력해 보이는데 연착륙은 불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는 어차피 내년에 내릴 확률이 높은데 내릴 이유가 뭐가 될 거냐 싸움이다. 그러니까 침체 때문에 내리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내리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지수 발목을 좀 잡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빠진 이유는 그 사이버 트럭 출시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별로 마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 안 좋아서 팔아도 이익이 별로 안 남거나 오히려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머스크가 그 되게 심한 이제 욕을 했거든요. 광고주들 막 비판을 하는데 거의 뭐 흥분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광고주 또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된 점도 테슬라가 좀 빠지는 이유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가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오늘 발목 잡은 거죠.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다른 빅테크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오늘 보합 정도 마감해서도 이제 나스닥도 올라간 날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경쟁사 등장,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같은 어떤 라이벌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할 거다. 그 시점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나스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지표들 보면 MSCI 한국 지수는 0.5%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좀 하락을 해서 초반에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좋은 상태로 뭐 그냥 뭐 중립이거나 뭐 하여튼 이제 해외 증시 덕을 볼 수 있는 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주목받은 건 이제 유가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감산한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감산을 하긴 하는데 이제 사우디, 러시아, 알제리 정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감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알아서 했는데 알아서 안 할 거잖아요. 산유국들이 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감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11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락문화, 그러니까 엔터 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났는데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업종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전자, 이거 에코프로비엠이 일반 전기전자고요. 금융은 에코프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11월에는 시장을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뭐 리노공업이나 HPSP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이 두 종목이 40%나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를 띄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가는지, 그러니까 해당 업종들도 종목 수급도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흐름에서 조금 이제 종목으로는 분산이 되거나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일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12월 초에 어떤 업종 쪽으로 이제 좀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요거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코스피는 리밸런싱이 있었죠. 예, MSCI 리밸런싱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집계되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지난달에 코스피 순매수 3조 원 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2조 7천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도체를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에. 이런 어떤 구조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장에도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 쪽에서 어제 이제 특징적인 건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반도체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뭐 종목들이 좀 분산이 됐습니다. 의료정밀기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좀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매수 자체가 거의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고, 2차 전지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살짝 매수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 이거 이제 에코프로인데 여기에 또 매수가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업종 이외에 다른 쪽에 어떤 매수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이게 특히 이제 기관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어제 같은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갔는데 이제 굵직한 종목의 어느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지, 여기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관전 포인트 보면 외국인들 매매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12월에도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10월에 10% 이상 올라간 달, 그 다음 달에도 증시가 올라가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뒷받침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첫 거래일, 12월 첫 거래일에 어떤 업종의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요거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거래대금, 로봇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제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거래대금이 툭툭 줄어들면서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도 뭐 괜히 막 1조 원씩 나오고 그러면, 로봇하고 2차 전지에서 1조 원씩 거래대금 잡아먹으면 코스닥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아도 한 5천억 정도 사이즈로 줄어들어야 이제 시장에 조금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1월 전체적으로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강했고 엔터 업종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그대로 고정돼서 로봇,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순환 돌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 외에서 튀어 올라오는 게 나오게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 수급을 보여 게 아니라 제가 올해 들어서 전체로 한번 펼쳐놓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전체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8조 원 정도 순매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으로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2차 전지 부류,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2차 전지로 이슈로 빠진 거잖아요.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합을 내보니까 14조 7,300억을 팔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7조 6,700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모비스 3조 500억,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팔아서 전차를 매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매매한 게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회복 이런 거를
기대감으로 좀 매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지수를 지탱해주는 동력이고 이렇게 되면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매수가 들어가 있던 업종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해야겠지만 지수가 지탱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수익률 게임, 기관들이 또 수익률 게임은 주도를 하니까 이제 그 업종 수급 변화에 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마감 방송에서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